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다독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무엇이냐? 영어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독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의 정의를 합니다. 네. 자, 정독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읽는데. 그래서 요거는 1분당 100단어 정도 해서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읽는다. 이렇게 읽는 게 정독이다. 다독은 뭐냐? 이거보다는 좀 더 빨리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모르는 게 있어도 대략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 그런 읽기. 그래서 속도로 치면은 저기 1분당 약 200단어 정도 읽는 정도라 보시면은 돼요. 뭐 1초에 한 3단어 정도? 이 정도 읽으면은 다독을 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속도랑 비슷하다. 이 속도가 뭐랑 비슷하냐? 영화나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단어가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1초당 3개 정도 나와요. 단어가. 요 속도로 읽는 게 다독하는 애들이 주로 읽는 속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을 읽는 속도, 수능 텍스트를 다 읽고 보기 선별까지를 고려했을 때 대체 얼마 정도의 속도로 읽어야 되냐? 그게 비슷해요. 이 정도가 다독할 때 읽는 속도구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이드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읽기 속도가 좀 유달리 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이제 숫자랑 맞지는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평소에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읽는 것이 정독이 될 것이고, 이제 다독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냥 후루룩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진 게 맞겠죠. 그 다독과 정독의 비율 시기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분화 시켜갖고 초등 저학년 이때는 90% 다독, 10% 정독.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다 하면은 80% 다독, 20% 정독. 중학생들 7대3 이 정도로 봐요. 고등학생들 7대3 내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다른데 한 6대4까지도 갈 수가 있다. 전 기간을 아울러서 봤을 때는 7대3으로 수렴한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이렇게 비중을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독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독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독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collocation, 연어라고 하지요. 단어가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그 경우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인데, hold my hand, hold your ground, you are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할 때 hold가 다 다른 뜻이잖아요. 요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다독의 장점입니다. 이 영어 처리의 자동화를 이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은 글을 읽었는데 분석을 안 해도 의미가 바로 꽂히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뭐 어느 정도는 다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am a boy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의미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 자동적으로 분석을 안 해도 처리될 수 있는 양 자체를, 그리고 속도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다독의 효과다.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수능을 볼 때 다독을 많이 한 애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없다. 이게 차이다. 또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독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뭐가 좋냐면은 추론 능력이 좋아요. 직관적으로 모르는 것이 나와도 일단은 달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서를 조합해갖고 유추하는 거를 잘한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지켜보다 보면은 좀 이제 영어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0% 당장에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수능 같은 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읽어도 올해 영어 이제 가르치고 했잖아요. 학생일 때도 있었고, 보면은 어떤 한 문장만 봤을 때 이거 뭐야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다음 거를 안 읽어보면은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했는데. 근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모르는 거를 견디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런 거 해결이 안 돼요. 못 해요. 진짜 이거 100%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가는 친구들이 그 습관을 영어할 때도 계속 이제 발현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제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글도 많이 못 읽고요. 영어 회화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간다 하는 거는 영어랑은 극상성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파악하려고 하는 성질은 좋은데, 습관 중에 뭔가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성향은 좋은 성향이죠.
가급적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성향은 좋은 성향인데 안 넘어가는 거가 되게 큰 문제가 된다. 영어는. 그래서 요거는 다독을 통해서 많이 습관이 개선될 수가 있다. 또 이제 다독의 장점이 뭐냐면은 예측하면서 읽는 능력이 많이 좋아져요. 이 글이라는 게 이제 빨리 읽는다는 게 예측이 수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앞부분을 읽으면 뒤에 게 대충 예측이 되니까 전에 봤던 상황이랑 유사한 게 계속 나오니까 예측을 하면서 읽고 그 다음번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빨리 읽는 거거든요. 요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예측이라고 하는데 예측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고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쭉 이제 글을 쭉 읽으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이라든가 이제 단어가 어렴풋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자기가 예상한 것이 일정 부분 맞다고 하면 그 정도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순간 또 다른 예상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만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 측면에서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면 내용의 전개라든가 아니면 비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나올 내용들에 대한 어렴풋한 감이 이제 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어나 어구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대략적으로 이런 게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쭉 읽어도 물 흐르는 듯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능력은 이런 예측 능력은 다독을 해서 그런 문장들을 많이 보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이런 흐름을 많이 접했을 때야만이 자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제 굉장히 큰 장점, 다독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독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심적인 부담감이 커요. 그런데 다독으로 그냥 흐름,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읽는 친구들은 좀 더 재밌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을 더 오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이게 이유이지 않을까? 다독도 중요하고 정독도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대체 진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글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써요 그런 애들이 상당수의 높은 비율로 이런 게 가능한 애들은 왜 거의 다 다독 중심으로 했을까를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흥미를 유지하기가 더 용이한 방식이 다독이다.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애들은 거의 다 다독 중심으로 했어요. 이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중학생들인데 실제 수능을 봐도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중에 정독 중심으로 한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왜 없을까? 정독 중심으로 한 친구들은 투입 시간당 건져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지속을 못해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정독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계속 붙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친구들이 없고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월 단위, 연 단위로 그렇게 영어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독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 다독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무엇이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대량의 영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휘와 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칼로케이션이랑 청크 단위로 이게 표현 같은 거가 스멀스멀 자연스럽게 축적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문장이나 패턴 같은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진다. 그래서 언어 처리가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분석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읽기 속도가 증가하고 추론 능력 같은 게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피로도가 독서를 했을 때 훨씬 덜하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책을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만들어지기가 용이한 것이 다독 체제이다. 다독을 이제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딱 들었을 때 야 정독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정독이 왜 그래도 필요하냐 라고 봤을 때 정독은 다독이 약간은 아쉬울 수 있는 정확도 측면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다. 이 다독을 하게 되면은 그 단어 같은 거 읽을 때도 약간 주변에 칼로케이션 단위로 좀 많이 보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정독을 하면 그게 좀 더 줄어들어서 좀 더 정확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다독을 하면은 이제 흔히 단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흐름 같은 거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 같은 거 놓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정독을 통해서 어휘의 정확한 의미와 쓰임 같은 거를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글 같은 거를 읽는 능력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철학적인 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명사 사용을 엄청 많이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글들이 있거든요. 앞에 언급했던 그것의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하나하나 좀 더 따지고 이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은 추상적이고 이 연결이 진짜 대명사 하나 놓치면은 좀 파악이 힘든 그런 글조차도 이야기가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정독과 다독의 이제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별로 이제 알려주셨는데, 예를 들면 8대 2라 그래서 내가 10권의 책을 읽는데 8권은 다독으로 읽고 2권은 정독으로 읽고 이렇게 나눠야 되나, 구체적인 방법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읽는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책별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읽기보다는 저는 권해드리는 방법이 퀴즈 풀기나 아니면은 그 글쓰기 일부 정독을 가져가게, 같은 책 내에서라도 일부 포인트를 정독을 가져가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퀴즈를 풀어요. 원서를 읽고 하면은 포인트들은 그 글에서 중요한 거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보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그 부분은 문제를 풀다가 다시 좀 꼼꼼하게 읽어보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도 비슷해요. 글쓰기도 이 책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하지 않으면은 좀 쓰기가 힘든 거, 이런 거를 글쓰기 주제로 제시하면은 적어도 그 부분은 꼼꼼하게 따지면서 읽어보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부 정독을 유도하는 게 초등학교 시기 때에는 적합하다. 그럼 퀴즈를 만들어가지고 맞추면은 그냥 다시 안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퀴즈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은 어디 있었는지 뭐 다시 읽어볼까 이러면서 부모님이 좀 유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찾는 거죠.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 그건 완전히 안 맞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대략 어느 쯤에 있다를 모르는 책이다 하면은 그 친구는 그 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안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인 흐름도 아예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만약에 개 찾는 이야기다 하면은 개가 원래 있었다가 맨 처음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찾았다가 나올 거고, 찾아서 기분이 어땠냐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요 정도 흐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개를 찾았다 하는 정보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는 이 정보가 머릿속에 없다는 거거든요. 요런 친구들은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중등 이유는 이제 수능을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요. 이거는 모든 문제를 다 정독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정도로 풀어요. 그럼 요 방법은 다독에 더 유사할 거거든요. 읽다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틀린 지문에 나오는 문장들은 꼼꼼하게 읽어봐요. 그 정도를 그 정독으로 하면은 적합하다. 흔히 말하는 뭐 구문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틀린 문제에 한해서 하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구문책을 사갖고 첫 문장부터 끝까지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 정도, 지문 분석할 때 그럴 때는 정독으로 읽는 게 적합하다. 원서 읽기를 안 한 친구들 중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죠. 수능 같은 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다독이 부족하다. 왜냐면 정독은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읽기 속도가 특히 안 나오는 친구들이라면은 다독을 많이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도저히 제한 시간 안에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 수가 없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문제풀이 방식 있잖아요. 모의고사 푸는 식으로만 해서는 그걸로는 필요한 다독량이 안 채워져요. 이게 많은 수험생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줄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적어도 영자 신문 정도가 한 호흡인 글, 그 이상의 글 원서 읽으면 좋은데 원서 읽는 게 진짜 힘들다 하면은 적어도 기사라도 많이 읽어라. 그 짧은 수능 단위의 지문만 파편화된 지식만 다루는 그 수능 같은 지문만 읽어서는 이 다독 같은 게 인풋이 이거 안 채워진다. 오늘은 다독과 정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